뭐가 나온다고 했어?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온다고. 위치가 어떤 ft 시간에 관련된 어떤 식으로 나오고, 거기서 위치의 변화율,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걸 뭐라 그런다? 속도다라고 한다고.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다음, 속도를 뭐 하면 미분하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그냥 수학적으로. 그래서 167쪽에 일단 우리 태표 문제도 위치,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나오고, 0에서 5까지의 전피의 평균 속도와 C에서의 전피의 속도가 같을 때, T는 C에서의 속도가 같다는 건 뭐냐? 일단 자, 몇 번이야? 556번. X는 위치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그냥 식이 생각하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즉 T에 관한 어떤 함수인데 그 FT가 이거고, 0에서 5까지의 평균 속도, 그럼 뭐 구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건데, 평균 속도가 5 빼기 0 분의 시간 분의 거리가 평균 속도니까 5 빼기 0분의 F5 빼기 F0 표현할 거라고 그냥 5는 얼마? 125 빼기 50 플러스 10 빼기 0, 0이고, 뭐 분의 5분의 얼마지? 85냐? 그러면 17이냐? 네. 이거와 C에서의 전피의 속도, T가 C에서의 전피의 속도, 그럼 뭐야? 순간속도다, 순간속도. 그러니까 X를 T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그랬고, 3T제곱 빼기 4T 플러스 2, 여기다 C에서의 속도니까 C를 넣으면 이게 뭐하고 똑같다? 평균 속도 똑같다. 17 넘어가면 마이너스 15는 0. 인수분해 뭘로 되냐? 30은 심화상 그렇게 되냐? 9에서 5 빼기 9 플러스 0부터 5초 사이의 숫자가 있으니까 3초 해주시면 돼.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기억할게. 뭐 위치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속도에 뭐 절대값 쓰면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속력에 관련된 문제가 있냐? 없냐? 속력으로 표현된 게 없냐? 상문도 됐고, 그럼 옮겨서 유형 12번. 그러면 V, 속도가 0인 경우의 위치, 움직임 거리. V가 0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멈췄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P가 운동을 하는데, 수직선 운동이라고 했어. 수직선 운동을 하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우리 959에다 밑줄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 속도가 0이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멈췄다가 그 다음에 반대로 가야 되니까 속도가 0이다. 즉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 운동 방향을 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똑같이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증가하면 얘가 뭐 극값이 맞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수직선에서도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뒤로 와야지.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뒤로 오는 이런 경우. 그럴 때 우리가 뭐를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이 극값의 개념하고 똑같네. 내가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뒤로 가야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다. 즉 극값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고. 대표 문제 먼저 959번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12t 온도만을 바꾼다 밑줄 치라고 그랬고 온도만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다. 그럼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 3t 제곱 빼기 12 얘가 0이 나오고 0 나오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잖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몇 초?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네. 그래서 그 바꾸는 시각에서의 가속도. 그러면 뭐를? 속도를 다시 한번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의 가속도고 편의상 그냥 VA 뭐 이렇게 쓸 거야. 6t. 네, 6t. 맞냐? 그러면 6t인데 거기다 뭐를 넣으라고? 2초니까 12 옆에 965 커프 문제 하나 있네요. 해보시고 965 운동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네. 965 3분의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7t 1초 후와 기억부터 1초 후와 3초 후의 위치 말은 x에다 1 넣고 3분의 1 빼기 4 플러스 7 3이니까 3분의 10이고 3초 후 x3 9 9 4 36 37 21 얘는 뭐 분수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카트 틀려. 틀려요. 다르고 전피의 출발할 때의 속도 전피가 출발할 때의 속도 0일 때의 속도를 말하는 건데 맞아? 그러면 VT 속도는 미분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뭐 T제곱 빼기 8T 플러스 7이냐 출발할 때 속도 뭐 7 맞고 4초의 전피의 가속도 AT는 2T 빼기 8 4초 후의 전피의 가속도 4 나면 얼마? 8 빼기 8이니까 0이잖아. 0 맞고 전피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꿔? 2번. 운동 방향 바꾸려면 얘가 0이어야 된다 했잖아. 얘가 0인 게 3개가 나올 수 있어? 2개네. 1하고 7 2개지. 이게 왜 토포 문제인지 알 수 없지 또. 그러니까 개념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운동학적으로 막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하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함수값 지금 함수값이나 뭐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형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유형식 3번. 이 문제 이제 표현을 다양하게 해서 이것도 사실은 유형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 966번. 뭐냐면, 특정한 어떤 규칙, 특정한 무언가의 관계, 이걸 만족해봐라. 즉,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어. P, Q 두 점이 있고, XP, P라는 점은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9T 빼기 6 이런 관계에 위치해 있는 거고, XQT, Q라는 점은 3 T 제곱 빼기 7. PQ의 속도가 같아진다. PQ의 속도가 같아진다. 그럼 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VPT 속도는 T제곱 플러스 9냐? VQT Q의 속도는 6T냐? 얘가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같다라는 걸 풀면 T제곱 넘어오니까 빼기 6T 플러스 9는 0. T 빼기 3의 제곱이니까 T는 3이네 3. 3초일 때 뭐가? 속도가 같다고. 그럼 그 속도가 같을 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해?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게 뭐야? 위치의 차. 그게 거리지? 물차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수직선 위에서 거리는 위치의 차이가 거리지. 그러니까 결국 3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라 이 말이지. XP 3. 일단 3 나오면 얼마? 9 플러스 27 빼기 6이니까 30이냐? 그 다음에 Q에다 3 넣으면 9, 3, 27 빼기 7이니까 20이냐? 위치 차이니까 얼마야? 거리가 10 나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 조건 그걸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물어보는 거 그리고 특별하게 턱 문제 없어. 개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유형 14번. 우리 앞에까지는 무슨 운동이었냐면 수직선 운동이에요. 수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원점을 출발했어. 그럼 요거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체가 원점에 출발했으면 0일 때 0이라는 위치, 그러니까 얘가 xt다라고 함수를 하나 해놓고 시간에 따라서 이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이 물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어. 그럼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앞으로 갔다가 위치가 0이 됐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왔어. 이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xt라는 식으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t의 세제곱 이렇게 t에 관한 3차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거를 수직선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이 수직선을 이렇게 위로 세운 거야. 수직선을 위로 딱 세워서 이거를 뭐 원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원점을 시작점을 그냥 뭘로 뭐 하나 건물을 딱 세웠고 건물 위에서 이렇게 위로 쏘아 올렸다고. 그거 떨어져 이것도 중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놓은 게 유형 14번 문제.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 속도 똑같다고. 뭐가 똑같아? 개념이 똑같아. 근데 표현이 다른 거지. 쉽게 생각하면 973 지면으로부터 4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초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 앞에가 다 필요 없어. 앞에가 필요 없고 그냥 뭐야, 우리는 수학적으로 해석하라고. 높이, 즉 높이가 결국 뭐야? 위치잖아. 위치. 높이가 위치지 그냥.
그 위치 x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40인 관계가 성립한다. 0 나누면 40이니까 당연히 40m 높이에서 붙는다 이 이야기인 거지. 그 말은 여기 지면 여기를 0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게 40이고 올려서 이게 꼭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인 거야.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최고 높이에 도달 밑줄, 최고 높이에 도달. 최고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주연님? 제일 높이나. 당연히 제일 높은 거지, 그럼 제일 낮은 거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이 네가 저 문제를 풀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 속도 아니에요. 그렇지, 속도가 여기다. 여기서 던졌을 때 최고 높이란 말은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거는 속도가 0이다. 이제 해석을 할 때 속도가 0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했으니까 미분하고 30 얘가 0이 나올 때의 시간이 3이니까 3초가 뭐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 물체의 최고 높이는 위치를 나타내는 식에다 3을 넣으면 되니까 9, 45, 마이너스 45 플러스 90 플러스 40이니까 얼마? 85냐? 85m고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밑줄 땅에 떨어진다 다 나오네요.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 무슨 말이야? 물체가 이렇게 여기 던져서 40m 던져서 쭉 최고 높이 도달하고 땅에 떨어진다 무슨 말? 위치가 여기다. 위치가 여기다. 왜? 위치 여기를 0이라고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높이가 40m면 저기 0 넣었을 때 여기 0 쓸 때 위치가 40 이렇게 잡고 한 거니까 위치가 여기다. 즉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40은 0 이걸 풀어라 이 말이고 마이너스 5로 나눠 8인가? 마이너스 8이나? 그러면 인수분해 뭘로 되냐? 2랑 4로 마이너스 6을 만들 수 있어?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 마5로 나면 t제곱 6t 마8? 그럼 뭐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물체가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위치가 0이다. 근데 위치가 0일 때 이제 시각을 내가 여기다 넣어서 그때의 움직인 거리라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그냥 여기 얼마냐? 40이었잖아. 40에서 위로 얼마큼 올라갔다 그랬지? 최고 높이가 아까 얼마였어? 85였어? 그러면 45만큼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니까 여기가 다시 얼마? 85만큼 움직이냐? 45에다가 플러스 85를 하면 130인가? 움직인 거리는 총 130이네. 맞네. 네, 움직인 거리 왔다 갔다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고 땅에 떨어진다는 건 위치가 0인 건데 위치가 0일 때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때 어떤 위치가 0인 시각에 대한 t에 대한 그 숫자를 넣더라도 어차피 값이 0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저기 위치 움직인 거리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위치가 0인 건데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방향까지 좀 생각해서 해봐야겠네. 978 해보시고 978 978
이게 이제 떨어져. 근데 중심이 딱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평평한 바닥에 3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공이 있다. 이 공의 중심은 그림과 같이 경사면과 바닥에서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46.1m의 위치에 있고 자연학식 때 T2의 공의 중심의 높이 중심의 높이 HT가 46.1 빼기 4.9T제곱 이 성립한다.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뭐야? 공이 이렇게 접해야지 충돌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얼마야 이게? 접해야 되니까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이게 60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30도냐? 네. 그러면 중심은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지금 반점이 루트 3이니까 중심이 얼마? 2일 때가 딱 지면에 떨어지는 건데 중심이 2일 때가 지면에 떨어지는 거야. 됐냐? 그러면 높이가 2가 되는 순간 즉 2는 46.1 빼기 4.9T제곱 이럴 때의 시각 그때가 딱 땅에 떨어지는 거고 넘겨서 4.9T제곱은 40 얼마냐? 4.1인가? 그러니까 9대 9 T제곱 얼마일 때? 9일 때 T가 얼마나? 3일 때 그러니까 지면과 충돌 여기 밑에 경사면과 처음 충돌한다라는 게 지면 여기 밑에 여기에 닿을 수가 없잖아. 경사면 여기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의미 높이가 2일 때가 경사면과 충돌한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높이가 2가 되게 하는 t값을 구했더니 t가 얼마다? 3이다. 그때 속도니까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지 미분. 마이너스 9.8 t고 여기다 얼마더라? 3넣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3 넣으면 29.4 해주시면 되고 다음 유형 15번 정지하는 물체가 정지한다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운동을 바꾼다. 정지한 다음에 반대로 가. 즉 속도가 0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거고 당연히 그냥 정지한다고 자동차가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를 밟고는 T조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왔고 제동을 거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정지한다는 표현 정지한 다음에 다시 막 후지다 웃는 말을 안 바꿔 그냥 정지한다는 말은 뭐가 여기다? 정지한다는 말은 뭐가 여기다? 속도가 여기라고 속도가요 12 빼기 3t 제곱 속도가 0이 되는 t 값은 얼마야? 2초 그럼 2초 동안 뭐 해라?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 말은 뭐야? 제동을 거는 움직인 거리가 라고 나왔네 x가 x에다 얼마 넣어라? 2 넣어라 이렇게 24 8 16 해주면 됐고 그거를 거꾸로 뭐 미정계수 980 미정계수 그 다음에 981은 거꾸로 걸어온 거고 다음 옆에 유형 16번 이제 이거를 식으로 안 하고 xt가 뭐다 vt가 뭐다 이렇게 식으로 안 하고 그거를 그래프로 써줬다고 그럼 아까 여기 있던 거 수직선에서
어떤 물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이렇게 다시 앞으로 왔다의 운동을 이렇게 원점의 출발, 여기 출발점일 때 0초일 때 위치 이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통과했다가 다시 왔다 이런 거에 시간에 따른 위치를 어떤 식으로 딱 표시하면 이게 가로축은 t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xt니까 시간 위치 그래프 즉 대표적으로 우리 시간 위치 그래프 유형 16번 982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982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먼저 항상 뭐를 봐라? 여기는 뭐 시간이고 여기 y축을 항상 보는 거야. y축이 뭔지 xt 위치요. 그러면 기억 우리 982 기억 이렇게 생겼네. 582번 여기가 xt고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고 0부터 C까지 해서 원점을 2번 지나간다. 맞아 틀려? 위치 그래프라니까? 위치가 원점인데가 여기잖아. A하고 B A라는 시간하고 B라는 시간을 이렇게 2번 지나가네. 즉 얘는 우리가 여기 봐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출발한 거야. 여기서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원점을 통과해서 T로 갔다가 H로 통과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P일 때 통과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T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라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지. A부터 B에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맞아 틀려? 한 방향이 한쪽이다라는 말은 뭐의 부호가 같다? 속도의 부호가 똑같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속도라는 건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이쪽은 음수인데 이쪽은 양수니까 다르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어째야 된다?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좌우에서 부호가 어때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되고 속도가 0이란 말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 한 번밖에 안 바뀌었지. 그거를 실제로 수직선에서 운동 어떻게 한다고? T로 갔다가 여기 멈췄다가 앞으로 가는 운동이라고. 그래서 운동 방향은 한 번밖에 안 바꾸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왔을 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속도 VT 그래프 이제 뭐다? VT 그래프라고. 여기다가 986번 이렇게 생겼고 0이고 여기가 VT 뭐를 보라고 항상 Y축을 보라고 Y축 여기가 VT 그래프야 VT.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XT니까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였어. 얘는 VT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겠어? 가속도겠지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 기억 T는 A일 때 전 P의 가속도는 0이다. 맞아 틀렸어. T가 A일 때 전 P의 가속도 그랬으니까 뭐요? 접선의 기울기는 0 맞고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는 전 P의 가속도는 뭐요? 즉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값 맞잖아. T는 P일 때 T가 T일 때 전 P의 운동방향이 바뀐다. 운동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0이다. Y좌표, Y축이 속도니까 속도가 0이면서 여기 속도가 0이면서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다르잖아. 운동방향을 바꾸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우리 173쪽에
있는 것 같은데 문제집에는 아직 다 남아 있어서 일단 부교재를 선택했을 때 부교재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또 힌트를 이런 문제는 안 낸다라고 힌트를 주기도 한다고. 자, 뭐냐면 시각이 흘렀을 때 어떤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변화율은 아까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야.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라라고 했듯이 어떤 길이의 변화율도 L이라는 거를 뭘로 시간으로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이고,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그냥 요 개념 가지고 문제를 우리 170번 쪽에 세배적으로 988 길이가 1이고 t가 3일 때 물체의 길이의 변화율, 길이를 시간 t로 미분해서 얼마를 넣어라? 3을 넣어라 이 말이라고. 그냥 길이의 변화율의 개념을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그렇게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는 그 형태의 그림으로 나오는데 989 그림 잘 안 보이네. 989 가로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뭐야 이렇게 있어. 얼마냐 4.5m. 그러면 단위를 뭐 미터로 통일해도 되고 센치로 해도 되고 4.5라고 그럴까? 4.5m. 얘가 얼마냐? 뭐라 써 있나? 180cm냐? 자냐? 뭐라 써 있어? 180cm요? 그러면 1.8이네. 1.8. 자,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180cm인 사람이 높이가 4.5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1.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자, 그림자 길이는 이게 그림자 길이잖아. 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이야기고, 다음 그 밑에 거는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고, 이때 이 학생의 그림자 앞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끝 얘는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가 없다가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이제 살짝 움직이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니까 이 전체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999번은 전체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989번은 그림자 여기만 말하는 거고. 자, 근데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나왔지. 매초 989는 1.2m의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 이 길이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2 t다 말이죠. 그럼 그거하고 삼각형이 닮은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은 닮았고, 이게 9218 9545 2대5로 닮았네. 2대5니까 여기가 2대5고, 그럼 2대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0.8t.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의 길이는 0.8t니까 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0.8이라고. 0.8. 자, 길이는 보통 이렇게 내가 구해야 되는 시기 1차의 시기이기 때문에 몇 초일 때의 뭐 길이의
왜냐면 변화율 그러면 이렇게 미분한다라고 되는데 여기가 뭔가의 t에 가는 식, t에 가는 식, t에 가는 식, t에 가는 식이 있으면 그 t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거니까 몇 초일 때의 길이의 변화율 위에처럼 위에가 3차식이니까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 3차식이니까 미분하면 2차가 나올 거고 그 2차에 t 자리에 3을 넣어라 라는 거고 우리 989나 999는 990 같은 경우는 길이의 식 자체가 1차식으로 나온다고. 왜? 사람이 운동하고 뭐 물체가 운동하는 거라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시간은 t, 속력이 어떤 뭐 일정하게 그런 거니까 둘이 곱하면 1차식으로 나오고 그걸 미분은 항상 뭐 동일한 거네. 그 다음에 990번이었다. 그러면 그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둘이를 더하는 거 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면 다음에 옆으로 와서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일단 넓이를 구해서 시각 t로 나타내서 미분한 다음에 특정한 시각 우리 992도 단전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시원의 파문이 일어난다. 가장 바깥쪽의 원의 반전의 길이가 매초 3cm의 비율로 커질 때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992. 그럼 뭐요? 넓이를 일단 t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려고 원이니까 파이 그다음에 r이 반전임이 매초 3cm의 비율로 커지니까 3t 이거네. 파이를 제곱 9파이 t의 제곱이고 이거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거의 18파이 t이고 몇 초? 3초니까 3 넣으면 되고 이거 다 똑같은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 옆에 997로 마무리 997 터프가 없지 반지름 길이가 2인 9 모양의 풍선이 있다. 이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매초 1cm 필로 늘어나도록 바람을 불어넣을 때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를 그럼 부피를 시간으로 나타내는데 9니까 9는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고 r이 뭐냐 원래 2였는데 얼마씩 매일초 1은 그러니까 1t 늘어난다고 1t 그러니까 t지 그 다음에 세제곱 요게 뭐요?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6이 된다 그럼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6이 되는 시간은 4초 그러니까 미분해서 얼마를 넣어라 그 말이야 4를 넣어라 이 말인데 4초일 때의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6이 되는 순간이란 말은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한 후 4초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인 거니까 그래서 일단 V'T 미분을 하면 우리 이게 뭐냐면 합성함수 미분, 건미분, 속미분 겉에 거 미분하니까 4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 1 쓰는 거라지 여기다가 얼마 넣으라고? 4 넣으라고 4파이 66에 36이야? 그럼 얼마야? 144냐? 그래서 개념 자체가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 변화율은 뭐 하면 된다고?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내고 넓이를 시간으로 나타내고 부피를 시간으로 나타낸 다음에 뭐 해라? 미분하고 그 미분한 식의 특정한 시각에서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그 특정한 시각을 넣어주면 된다고